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미반도체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유가 상승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국내 시장은 환율까지 같이 상승하면서 증권시장이 참 별로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전쟁에 따른 주식시장의 문제는 곧 종료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싸움 같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그 물량을 국내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주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쪽에 붙어서 수익만 잘 가져가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근의 이슈를 좀 보면은, 내년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되도 않은 우려에 대해서 시장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수율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메모리 제조업체가 계획대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공급 과잉으로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12단의 안정적 수율을 달성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 세대인 HBM3와 HBM3E 8단 제품은 안정 소율을 달성하기까지 최소 2분기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해도 HBM3E 12단 제품의 학습 시간이 크게 단축될 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시장이 빠르게 이 12단 제품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겠죠. 최근 D램 공급사들은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을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TSV라고 하죠. HBM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정 단계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기준 월 12만 장으로 예상되는 TSV 웨이퍼 생산 능력을 내년 말까지 17만 장으로 40% 확대를 할 전망이고, SK 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동안 25%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사들이 생산량 확대 계획을 밝히니까 시장은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미 내년 물량까지 계약된 상태에서 일정을 맞추려고 확대를 하고 있는 건데, 대체 이게 왜 우려에 대한 이유가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 12단 제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B200과 GB200, AMD의 MI325와 MI350 같은 주요 GPU AI 가속기에 탑재가 되면서 시장은 빠르게 요 12단 제품으로 다시 재편돼가는 중이고, 만약에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면은, 그렇다면은 12단 제품이 아니라 이전 세대인 8단 이하 제품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근데 또 사실 바뀐 시장에서 이전 모델의 과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얼마나 멍청한 리포트를 냈는지, 얼마나 제대로 예측을 못한 건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진짜 세계 1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대놓고 저격을 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요약을 좀 해보면은, 우선 HBM 공급 과잉 우려 부분에서 We don't think so,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내년 HBM 공급량은 188억 GB 규모로 193억 GB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초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설비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60%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데 과잉될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HBM의 적층당 수가 높아질수록 기술적 난도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를 높이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전체 메모리 공급량도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수율 부분에서도 과잉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전망을 내놨는데, 선단 칩인 5세대 HBM3 시장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수급 밸런스가 맞아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12단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나 클라우드 업체들이 더 빠르게 더 성능이 좋은 메모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급 과잉 우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좀 파악하고 전망을 내놔라 라고 못을 딱 박아준 거죠. 역시 세계 1위는 달랐습니다.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지만 현재 AI는 개화기, 대확장의 시기입니다. 일단 무조건 투자하고 수익은 2, 3년 뒤에 논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제가 2주 전쯤에 다른 영상에서 미국이 최신 GPU 수출 규제 대상이던 사우디에 수출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언급을 해드리면서 소버린 AI로의 확장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버린 AI는
한 국가가 자국의 데이터, 인프라, 인력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AI를 구축하는 운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째로 구축하는 새로운 수요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풍문이었다면은 이제는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중동의 데이터 센터들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를 들여올 수 있는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인 BEU,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을 중심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딱 길을 터주게 된 거죠. 이러니까 엔비디아가 소버린 AI 관련 매출액 전망을 기존의 70억 달러에서 갑자기 130억 달러까지 2배를 상향시켜서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로는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같은 이야기는 이제 그만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이슈를 잠깐 살펴보면은 말 많고 탈 많은 이번 정부의 통계지만 어쨌든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부분이 크게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6.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침체기를 겪어서 기저효과를 볼 수 있긴 한데 반도체 산업은 어쨌든 작년 8월부터 정상화가 됐고 꾸준히 회복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조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반도체 출하도 7.6%가 증가를 하면서 출하 증가폭이 생산 증가폭을 상회를 했습니다. 출하가 생산을 상회를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재고가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반도체 재고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은 42.6%가 감소를 했습니다. 글을 잘못 썼네요. 출하는 늘고 재고는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상 회복 상승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수치를 누가 이끌었냐? 반도체 회복과 상승을 누가 이끌었냐? 누가 뭐래도 반도체에서는 AI 반도체 칩들, 이 AI 관련한 반도체가 이 수치를 다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그 AI 반도체도 조금 특징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최근 HBM 개발 경쟁은 말 그대로 속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경우에 최근 HBM3E 12단 제품, 샘플 제품을 엔비디아 등 고객사한테 공급했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업체들을 조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죠. 만약에 마이크론이 연내 양산에 들어간다면은 SK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상당히 좀 좁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양산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생산 능력이나 수율 등에서 일정 수준 차이가 발생을 하겠지만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매년 새로운 고성능 메모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은 언제든지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고객사들을 상대로 5세대 HBM에 대한 검증 통과를 기다리고 있죠. 특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진영에서도 경쟁적으로 AI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어 수요 확대는 당연한 거고, 특히 현재 8단에서 앞으로 하이닉스가 양산을 할 요 12단 제품,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제품 믹스가 변화하게 되면은 공급 과잉이 아니라 수요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세대를 가장 빨리 양산하기 시작한 SK 하이닉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회사, 그게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와 거의 한 몸으로 볼 수 있는 한미 반도체는 이제는 SK 하이닉스만을 위한 AS팀까지 창설을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초창기부터 SK 하이닉스랑 함께 공동 개발을 하면서 TC본드를 만든 거라 하이닉스의 수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이닉스로의 TC본드 공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 고객사들로부터 수주받은 HBM용 TC본드의 납품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3분기 실적도 아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2.5D 빅다이 TC본드와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드 등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현재는 연면적 22,000평의 6개 공장에서 210대 핵심 부품 가공 생산 설비를 사용해서 TC본드를 연에 한 264대, 월에 한 22대 정도, 이 정도 생산을 하면서 2025년 매출은 1조 2천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구입한 연면적 1만 평의 공장 부지에다가 2025년 말에 완공 예정인 신규 공장 생산 캐파까지 딱 더해지면은 연간 420대 생산을 실현이 가능하고 2026년에는 연매출 2조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입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부분으로 중동의 전쟁. 제가 초반에 왜 중동의 전쟁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바로 이번 사태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이 지도만 보더라도 색깔 자체가 좀 다릅니다. 녹색깔이 쭉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 시리아, 이라크, 이란만 노란색이죠. 자, 이게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가 대부분의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이고, 이 시아파는 페르시아인 이란과 그 옆에 이라크와 시리아밖에 없습니다. 각국에 조금씩 퍼져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수니파라는 이야기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위치만 중동에 있지 자기들은 아랍이기를 절대로 거부합니다. 자기 정체성은 아랍이 아니란 이야기죠. 본인들은 페르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슬람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가 아니라 시아파고, 그 시아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딱히 이란과의 관계에는 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대리해서 전쟁을 좀 치러주는 모양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여기저기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내전인 곳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예멘 후티 반군하고 예멘 정부군이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려서 싸우고 있죠. 시아파는 후티 반군이고요. 그리고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 그 소수의 헤즈볼라만 시아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이슬람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폭격할 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하게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잠깐의 충격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길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은 다시 곧 정상화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 흐름만 잘 보고 그냥 하던 대로 투자만 잘하자, 이러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로 여전히 수익을 보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높은 금액에 매수했다가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솔직히 많으실 겁니다. 수익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큰 수익을 누리시는 게 맞고, 손실 중이신 분이라면 이 손실을 만회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언제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는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한미반도체 맨 앞글자 한, 이렇게 한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딱 발송해 주시면은 어느 타이밍에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새로운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해야 되는지 그 금액과 타이밍을 저희가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회신할 수 있는 번호를 알 수가 없으니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 문자를 먼저 받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문자 하나 발송하시면 되세요.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하셔서 꼭 최소한의 손실, 큰 수익들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중동 전쟁의 여파는 곧 끝날 거고, 금리 인하, 지금 금리 인하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미국 같은 경우 빅컷 단행했고 한국의 금리도 0.25%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당연히 환율이 영향을 받으면서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중동 전쟁 때문에 환율이 좀 올라간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파 곧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 주가는 무조건 상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곧 정상화된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내면서 여러분들 돈 벌으셔야 되겠죠? 그것도 제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까 마찬가지로 요 번호로 그냥 여기 써있는 대로 7, 숫자 7만 딱 적어서 문자 발송 하나 해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해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 낼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9월 말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몇 개만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날 오전 8시 25분에 장 시작 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녹십자 엘빙 1,800원에 매수하셔서 12,500원까지 딱 보시고 매도하자라고 저희가 안내해드렸고요. 상승이 가능한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장 초반에는 살짝 하락을 시작했다가 우리가 매수해야 될 가격 그 부분까지 딱 와줬고, 이때 매수해서 12,500원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습니다. 29분에 매도를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 걸린 셈이네요.
수익률은 하루에 15.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일 월요일날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8시 49분에 저희가 모비스 추천해 드렸고요. 3,35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고 3,800원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도해라 라고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하락했다가 매수 가격 보니까 바로 딱 매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서 매도 가격 3,800원에 이거는 거의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저희는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률은 10분 만에 13.1% 나왔고, 24일날 추천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8시 23분에 안내 드렸습니다. 핑거 12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저희는 오전에 급등 정보를 빠르게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목표가를 크게 주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면은 그때 그냥 바로 딱 예약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매수 되셨을 거고, 그 이후에 30분도 되기 전에 11,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더 올라가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딱 목표가만 오면은 그냥 바로 매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욕심내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률은 30분 만에 11.9% 나왔습니다. 25일도 8시 44분에 안내 드렸고요. 이스트 소프트 문자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거는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한 40분 만에 수익률 18.6%. 이렇게 오전 30분만 딱 시간 쓰시면은 이런 수익이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만 이랬냐? 그렇지 않죠. 저희가 9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추천해드렸던 종목도 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날 저희가 추천했던 샤페론입니다. 매수 가격은 26,000원, 매도 가격은 3,000원. 딱 38분 동안 투자해서 수익률은 15.38%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9월 5일 원택 같은 경우에 9시 13분에 6,200원에 매수해서 9시 33분 6,700원에 매도했고, 딱 20분 투자해서 8.6% 수익 났습니다. 뒷자리 4630 사용하시는 분께서 저희한테 구독을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음날 바로 저희가 오전 8시 51분에 이 원택에 대해서 6,200원, 매도가 6,700원으로 매도 가격 필히 지켜달라고 하면서 문자 발송해 드렸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 정말 단기간 내에 8.6%.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구독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구독이라고 안 보내셔도 되고 그냥 딱 7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날 추천했던 한농화성입니다. 18,000원에 매수해서 19,800원에 매도를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분간 수익률 10% 달성을 했습니다. 9월 11일날 추천했던 클리노믹스. 자, 이거는 8분간 수익률이 거의 한 15%. 700원에 매수해서 800원 매도. 더 올라갔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저희가 딱 원칙을 내세운 방법대로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수익만 내고 나왔습니다. 보여드린 것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무조건 목표가에 닿으면은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을 세워놨으면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그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 솔직히 매수하는 거, 그냥 막 올라가는 거 아무거나 매수 올라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매도했더니 더 올라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솔직히 매도 타이밍 놓치고 욕심 부리다가 오히려 더 떨어진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기계처럼 하게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시면은 매수 걸고 매도 가격에 매도 예약만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평균 10% 정도만 딱 수익을 낸다고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뒤에 내 계좌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 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익만 보더라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은 수익률이 572.75%, 100만 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 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 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저희 채널이 신생 채널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채널 커지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꼭 이 기회들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